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일이라며 국정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는 국민의힘 불참속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대전환 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초당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공방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민주당 혁신이 이로새신한 불체포 특검 포기에 대한 당 내부의 신경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는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이 있다며 대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7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등 당내 위기 모면을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국정조사는 문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지, 윤 원내대표는 북도발과 민노총 파업 등 엄중한 국가 상황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있다며 선동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언을 언급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책 변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져서 의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문제를 느끼면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백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민에게 그 경위를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관련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 시기 일정을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7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를 마쳐달라 당부했습니다. 근 1년간 충분한 전문과 논의를 거쳤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선거법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까진 양당 간사와 소속 부대표 간 선거제 개편 관련 만남을 갖고 있지만 논의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극단적 대립 정치 해소에 공감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IAEA 조사가 부실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일본이 떠준 시료로 검사를 한 부실한 IAEA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치잖아요.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전혀 IAEA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해양 환경이 아닌 수조에서만 실험을 했고 따라서 IAEA도 이 부분 분명하게 생태계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일본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같은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37만 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전혀 방사능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7만 건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영차 당시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1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랑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최근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예정이던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1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권영준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고 작성해준 법률 의견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 60여 건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불참속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전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라고 반발하며 편파적인 단독 공청회와 특별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공청회 시작 전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청회를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며 오히려 대책 논의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할 여당이 박차고 나가겠다는 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기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를 폐지하고 지방공사와 공단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과 주체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또다시 그 여야가 공방을 크게 벌였는데요. 먼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서로 오갔습니까? 네, 한일 정상 30분간의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 점검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방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각 우리 측에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 한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확답은 이후에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 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방류 전의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우리와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즉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일본 측에 당당히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하는 논의가 없었으며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대화했다고 밝혔고요. 또한 윤 대통령이 방류를 점검하는데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동문서답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오염수 처리 용량을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100톤이다. 지하수가 섞이면서 매일매일 오염수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오염수가 3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외교부는 지하수가 더 이상 원자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신뢰성도 언급이 됐는데요. 민주당, 이 최종 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한 것이다.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말이 없고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시료는 충분히 교차 검증을 했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수를 속수무책으로 방류를 했다. 그 당시 방사능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수산물 점검을 7만 건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요즘 거의 이슈픽에서 매일 오염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달 동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양평 그 고속도로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고속도로 공방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민주당 측은 고속도로 종점이 무리하게 변경이 됐다며 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밝히면서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가짜뉴스를 통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1조 8천억 원의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 한마디로 백지화됐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백지화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야가 노선이 변경된 이 시기를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해 한 3월에서 5월 사이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인수위 1호 과제가 이 대통령 처가의 특혜 몰아주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 발주도 또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모두 문재인 정부였다며 인수위에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 이런 의혹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한 국정조사는 정쟁의 확대다. 다음 주 국토위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짚어볼 것이 이런 간에 그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고요? 네, 오늘 고발했는데요.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타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의 땅이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바로 그 반박에 나섰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원 장관 오늘 SNS에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쓸 시간이 있다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 군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요. 이후 이 고속도로 특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 또 일부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여야는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외교를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회 외교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해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가 2인 3각으로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하반기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기를 맞아 우리 의회 외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의회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과 의원연맹을 만들어 교류를 제도화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김 의장의 방미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화해의 기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거듭 의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가치 기반의 동맹 관계에 있으며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친선 국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에서 미중 간의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화해의 기초를 만들고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 전 총장은 외교는 가치를 기반으로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내 정치 현안을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초당파적으로 외교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이를 해외에까지 이슈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국회가 미래지향적이자 초당파적으로 국가 전략의 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의회 네트워크 중요성을 토대로 의회 외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협의회를 열고 다태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총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바꿔 다둥이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감축을 임신 8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 기간도 늘리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입 경정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밀리고 역대급 세수 결손인 상황에서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 건전성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양평 일타 강사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일타 강사로 호응을 얻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인데요. 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 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잡고 보니까 그중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없는 JC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안이에요. 특혜를 만약에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요구로 노선 변경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야당이 의혹 제기를 멈추면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이번 논란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두고 여권 측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너무나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설명도 안 하고서 백지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된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해결을 해내요 지금. 원 장관이 저 정도의 고육지책을 쓰지 않았다면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번 끝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자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 이 정부가 저 특혜주의라고 했네? 이런 방식의 의혹들이 여전히 끝까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원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원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총대맸다니까요. 총대맨 거다? 그래야 자기가 국회에 나가서 다음 대통령 후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한편 오늘 민주당 경기도당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직권 남용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전멸에 나서 적극 방어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야당의 탄핵 주장과 공수처 고발 그리고 국정수사 요구까지 잇따라 놓인 험로를 또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해당 행위 경고입니다. 민주당이 유쾌한 결별, 20명 이상 탈당 등 분당론을 제기한 이상민 의원 발언을 해당 행위로 보고 경고 조치한 것을 두고 당내 공방이 뜨겁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자신의 이불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혔어요.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정말 그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 탈당 현실화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정황 근거나 어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자기적인 얘기를 하니 정치적으로는 당에서는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더 잘 해내자는 애정어린 조언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 측 해석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경고받은 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사실 이상민 시나리오대로 유쾌한 결별 이게 현실화되면 이게 우리 당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예요.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한 40% 되잖아요. 그 공간을 수박 중도 정당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른쪽 끝에서 딱 고립되는 시나리오예요.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이상민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민주당이 공산당이냐면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당의 위협을 가했다는 의미의 해당 행위.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이라는 분당 가능성 발언이 과연 이 같은 해당 행위에 속하느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일단 양평 고속도로 쟁점이 계속되고 있네요. 양평 얘기.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일단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안팎의 좀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만약에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논란의 시초가 이제 문재인 정부이고
사업이 중단된 건 야당의 선동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국정조사가 필요할지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헌정사를 보면 국정조사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 중에 정말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국정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상을 알고 싶다 그러면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으로 가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여야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공방의 확대 정복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뭐 김건희 여사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없고 뭐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원한 거기에 그 일가의 땅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특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거고 네. 결국 공방의 확대 정보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뭐 의혹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의혹의 초점이. 그렇지만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규명을 해야 된다면 특검은 찬성이지만 네.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보다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글쎄요, 아직은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들어가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일단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안 돼 있고요. 또 이게 불법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국정조사든 뭐 특검이든. 아니면 뭐 심각한 불법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추적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부에서 국토부라든가 뭐 또 정당, 네. 정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며칠 이내 그런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되면 이게 과연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뭐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좀 네.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닌데 백지화하면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것도 뭐 야당이 사과를 하면 뭐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다. 나도 고속도로를 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야당이라는 게 뭐 뭔가 좀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 중에 좀 뭐 의혹이 있다. 그럼 뭐 의혹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추궁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이건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사과해라. 사과하면 뭐 원한대로 뭐 추진할 용의도 있다. 이게 좀 그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안이라면 변경안 전에 일안을 말씀. 원점 재검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원점 재검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야당에 사과를 요구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원점 재검토 하면 됩니다. 일단 백지화는 잘못된 거예요. 네네. 고속도로 놔야죠. 아니 양평 군민들은 한 30년 된 수건인데 이걸 뭐 강상면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출구가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양서면은 또 그쪽으로 오면 좋겠죠. 그런 거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장관을 시키는 건데 좀 안 좋게 보면 약간 직무유기예요. 무슨 뭐 백지화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원희룡 장관이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뭐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이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았어요. 자 이렇게 몰면 어떤 설명을 해도 지금부터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백지화를 한다고 해도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떻게 없었습니다. 그냥 진행하랍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진행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한 원희룡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제기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상 백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뭐 특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진상이 뭐 규명이 된 다음에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근데 그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굳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 의원께서도 이 백지화까지 간 거 너무 갔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나 정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야당이 사과를 왜 하겠어요? 이건 사과 의혹이 안 있다. 하겠죠, 야당도. 이건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인수위 기간에 뭔가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건 누가 왜 변경을 했는지 사실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글쎄요, 상식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그때 인수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인수위에서 뭐 며칠 만에 이걸 노선 변경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이제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야당의 존재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하고 뭐 근데도 못 믿겠다 그럼 그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그 정당하게 이거 집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야당이 문제 제기한다고 백지화하고 뭐 사과해야 다시 뭐 해주겠다. 이게 무슨 국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네, 야당의 정치 공세에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반면에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야당의 이제 그런 그 본연의 역할에 정부 여당은 뭐 또 충실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제 두 분의 이 고속도로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앞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백지화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이걸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정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그 양평군 그 주민들 현재 그 좀 두 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뭐 일단 그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건 뭐 분명한데 이제 원안에는 양평에 IC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은 IC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용역업체가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왜 이걸 강상면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형지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지적을 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일단 딱 이렇게 잡은 이상 저는 이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게 사과를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원희룡 장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고속도로를 그냥 말 그대로 백지화 할까요? 아니면 놓게 될까요? 저는 다시 건설을 하게 될 걸로 봅니다.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과정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건설은 뭐 그 시간 문제지, 뭐 하게 될 거는 분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그 백지화가 되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명계의 중진 민주당의 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 유쾌한 결별, 뭐 이런 이제 워딩이 분당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또 지도부가 엄중한 또 이제 경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애정 어린 조언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고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 이제 본인은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의 발언 그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글쎄 또 이게 지도부의 결정은 또 어땠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지도부의 결정이 과하죠. 이게 무슨 엄중 경고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혁신을 잘 하자. 제대로 논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결별이 되겠어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상민 의원이 해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전 이 해명이 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분위기가 요새 좀 흉흉하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읽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읽어보고서도 지금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분열 조장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쾌한 결별을 각오하고 우리가 당을 좀
뭐 자리 다툼이나 권력 싸움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옳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각오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데 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 그 얘기를 거두절미하면서 유쾌한 결별만 딱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명 얘기는 또 진행자가 자꾸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부분만 자기 당 사람인데도 그 부분만 딱 떼내서 거두절미해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평소에 좀 이상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평소에 불만도 있고 쌓여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지도부가 분당이라는 단어, 뭐 결별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증거로서 저는 해당 행위 경고 이런 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도한 건 당연하고 그게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 이재명 지도부가 어찌 보면 초조하고 조금 예민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이제 분당 또 결별 뭐 이걸 시사한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초조해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좀 너무 예민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약간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민하고 초조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 뭐 또 이제 공감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또 그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이 수용할 것을 이제 재차 촉구한 상황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쇄신안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일종의 좀 역시 경고성의 발언으로도 이제 좀 들리는데 그렇지만 정작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이게 띄워진 지가 좀 됐는데 좀처럼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어떻게 하면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활동하기 시작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뭐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이른바 1호 혁신안은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예, 포기가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아니 헌법에서 정한 거를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헌법을 어기라는 얘기인데 뭐 그건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방탄 국회 소집을 하지 마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의원들이 구속되는 거를 뭐 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좀 용어를 좀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할 때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명 가까이 발언을 했는데 아니 이거 좀 난감하다.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원은 아니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선언만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도 짧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다음 의원총회에서 좀 제대로 다뤄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혁신위원회에서 의총 끝나자마자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좀 굉장히 난감해하지만 그렇다고 뭐 혁신위원회 권고를 좀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의총을 해서 뭐 약간 절충을 해서 뭐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정도로 매듭을 지을 것으로 뭐 지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좀처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그 돈봉투 사건 같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권위가 없다. 왜냐하면 1호 혁신안을 지금 권유한 지가 날짜가 꽤 지났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다 뭉개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혁신위는 저는 거취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혁신위의 권위가 전혀 먹히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헌법에 도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본인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걸 지금 혁신위원회가 요구를 하고 이게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의원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혁신위가 혁신위의 이름을 걸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혁신위를 뭐 이제 해산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뭐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무슨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좀 봅니다. 결단을 내린다는 게 결단은 해체 본인들의 외에는-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네. 혁신위가 거취를 천명을 해야죠. 불체포 특권 왜냐하면 포기가 의원들이 다 거부하는 혁신위인데. 1호 혁신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해체하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 그런 조치라도 취해야 그런 된다.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 지금 실제 혁신위원회 분위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혁신위원회에서도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약간 퇴로를 열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호, 2호 이렇게 혁신안을 내는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크게 네. 발표를 하는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도덕성을 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혁신의 방향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좀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네. 한꺼번에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에 이제 두고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실익 없는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당은 꼬인 매듭을 풀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일 회담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또 평가도 차례대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다 예상됐던 논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사실 이 검증 과정에서 한국 그 학자의 참여 뭐 이런 부분은 아직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는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 그 방류 계획에 관해서 IAEA가 그렇게 방류를 하면 국제 기준에 부합합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지금 남은 거는 일본이 그러면 실제 방류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핵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체에 유해한 정도 수준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무슨 실익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진짜 방류를 해서 우리 저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물을 떠다가 해봤더니 거기에 핵종은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일부 남아 있더라도 그거는 인체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경우에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방류한 뒤에 민주당이 그럼 떠다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든가 저는 뭐 그 길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실익이 있다 없다 얘기할 단계 아니고 네. 다만 일본이 계획을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네, 아직 뭐 방류 시작하진 않았지만 뭐 8월에 방류할 게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뭐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어제 회담에 대해서 어쨌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럼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국회 방송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 여야 간의 어떤 정쟁. 말을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 정부 네. 어떤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사실은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국내에 반대 여론이 많으니 네. 뭐 방류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좀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기시다 총리가 저는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답을 비켜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거절당한 것 같고요. 아니 우리 대통령의 신중한 제안을 기시다 총리가 걷어찼나 싶어서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이거 일본 정부가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어떤 그 건강권 또 어떤 뭐 민심의 문제인 겁니다. 신뢰. 일본 정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뭐 괜찮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가면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아직은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제안대로 그 일본 정부에서 그 전문가, 우리 한국 전문가가 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 전문가 가서 보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건 일본 정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좀 기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정부 당국의 그 입장이 어떻게 또 그 전달이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정부 여당이 실업 급여를 좀 낮추겠다. 요 이제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최저 임금보다 실업 급여가 이제 더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 이제 부정으로 이제 주는 사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실업 급여가 높은 게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이제 문제라는 그런 또 주장인데 이번 사안 정부 여당의 실업 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없애겠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허점을 메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거칠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한선을 아예 없애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거 도대체 실무선에서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덜컥덜컥 하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벌써 굉장히 좀 민심이 안 좋거든요. 아니 네. 이거 실업급여 얼마 준다고 이걸 지금 또 깎겠다는 거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역시 그 여야 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정부에서 당정 회의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그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민의힘 그 여당 당직자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국민들한테는 어떤 뭐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책 조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업급여 지급의 허점이 뭐 실제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업급여가 또 절실한 사람들도 많이 아니 있지 물론 않습니까? 있는데 네. 적어도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그렇죠? 이제 직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일 안 하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 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상한선을 어떻게 하고 뭐 임금을 올려줘라. 임금 올려줄 수 있으면 다 올려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덜 받는 현상. 적어도 이거는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목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도 이제 부정을 당하고 네. 그다음에 혁신위원회가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결론을 못 내고 한 걸 보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불신임당한 혁신위 거취 주목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우리 정부 여당이 좀 일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 꺼냈다고 그때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바뀌었죠. 또 노동 시간 문제로 막 혼란을 일으켰고요. 최근에 그 수능에서 킬러 문항 가지고도 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하한 문제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권 잡은 지 벌써 1년 반이 사실상 다 돼가는데 이 일솜씨가 좀 왜 아직도 좀 이 수준인지 아직도 좀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런 좀 걱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제대로 해달라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국정조사 공방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히 두 분의 뜨거운 토론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